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5번째 강혜신입니다. 네, 매주 한 번씩 보도해 드리는 것을 이번 주에는 2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특집 보도 4번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도 없었고 그가 사퇴하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발표도 없었고, 그리고는 24시간 안에 카멜라 해리스가 한 8,1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5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때 이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쭉 다시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은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끝냈기 때문에 바로 그 방송이 종합편이라서 지금 레이티스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방송을 붙여놓겠습니다. 들으실 방송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카멜라 해리스를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 원내대표,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카멜라 해리스를 엄청 칭찬을 했지만 공식적인 지지에는 조금 못 미쳤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잠시 뒤에 들으실 방송 내용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 레이티스트는 카멜라 해리스가 불과 24시간 만에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요? 88만 8천 명에 의해서 8,1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60%는 2024년도 처음 기부를 하는 사람이고 4만 3천 명은 새로운 정기 기부자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반은 네, 제가 매주 한 번씩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선거에도 2번 합쳐서 6천 달러를 기부했고요. 그의 딸 이방카 트럼프는 1,000달러를 재선에 나갈 때 기부한 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첫 번째 대선을 치를 때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부한 돈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모두에게 다 돈을 줬어. 내가 돈을 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건 카멜라 해리스 검찰총장 할 때 돈을 기부한 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때와는 다릅니다. 힐러리 클린턴 때는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을 했었고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이거 완전히 지금 범죄와의 전쟁, 그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공화당 후보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가장 중요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특집 보도는 여러분들께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또 한국 TV tv한국.com, 한국에서는 경제신문 m.sedaily.com이더군요.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동유럽 발칸 유럽 전문 미래관광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종합편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대선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각본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등불을 이어받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잠시 전에 백악관에서 스포츠 이벤트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발표 이후 7시간 동안 약 5천만 달러를 기부할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돈 세례를 퍼부었고, 주요 정치인들의 해리스 대선 후보 공식 지지도 이어지지만 정치평론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부통령 후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사람은 침묵 중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에서 이기려면 해리스 쪽으로 빨리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게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베테랑 4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는 트럼프 후보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트럼프가 가장 나이가 많은 대선 후보가 됐고 상대당 후보는 누구든지 본인보다 수십 년 젊고 공화당이 성공한 전당대회에서 100% 집중한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후보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면 고소하겠다던 공화당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성은 전혀 없는 정치극장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서는 당사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와 이를 보도하는 세계 언론 매체의 격도 드러납니다. 후반부에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팍스를 상대로 고소했던 것을 취하했습니다. 팍스 텔레비전은 사실과 허구가 애매한 헌터 바이든 비난 프로그램을 방영한 뒤 고소당하자 프로그램을 내렸고 이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몇 시간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구성한 독립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관련 비밀경호원의 조치를 리뷰합니다. 비밀경호국은 펜실베니아 유세 당일은 경호가 강화됐지만 지난 2년 사이 트럼프 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경호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밀경호국장 사임을 촉구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좀 전에 이 카멜라 해리스 지금은 부통령이고 현재로서는 한 5분의 4 정도 확률로 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바이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주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도 전통적인 매체가 아니라 X라든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본인이 후보를 사퇴한다고 알리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러한 지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백악관 무대에 등장했는데 별로 중요한 그런 이벤트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이벤트를 보면은 딱 그 차려놓은 상이 아주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국가 정상을 초대할 때 그 국빈 방문 현장처럼 뭐 예포 쏘고 이런 것만 없었지 딱 무대가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사실 저도 뉴스 준비하면서 보느라고 정확한 그 이벤트 이름은 모르는데요. 스포츠 관련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학 스포츠 뭐 챔피언도 있고 조금 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수인종들도 많고 백인들도 있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먼저 올라오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그 이벤트를 주제로 한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대통령이 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코비드 19 때문에 델라웨어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델라웨어로 가서 그곳에 이제 그 대선 캠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완전한 풀타임 데이 원 캠페인을 시작하고 그 전에 카멜라 해리스가 국민에게 잠깐 인사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직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 대관식이 아닌데 음악 자체가 약간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잠깐 오늘의 이 행사를 말하기 전에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이 인연을 맺게 된 보 바이든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큰 아들 델라웨어에서 검찰총장 할 때 본인도 검찰총장이고 아주 그 사이가 좋았는데 그 당시에 보 바이든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친절한 아빠고 아주 친절한 남자고 좋은 남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직접 옆에서 퍼스트 핸드로 세컨 핸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지켜보니까
참 그 퀄리티 있는 사람이더라. 우선 정직하고 뭐 품위 있고 그리고 믿음 무엇보다도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말하지 Joe Biden's 않았어요. legacy of accomplishment over the past 3 years is unmatched in modern history. In one term, he has already, yes, you may clap. 네, 이 부분은 이제 조 바이든의 3년 반 임기는 단임이지만 3년 반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 이룬 업적은 정말 어떻게 매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보라고 누군가가 벌써 박수를 치지 않느냐.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And 재선 대통령 한 사람보다도 많은 일을 이뤘다는 거죠. we worked together as attorneys general in our states. And back then, Bo would often tell me stories about his dad. He would talk about the kind of father and the kind of man that Joe Biden is. The qualities that Bo revered in his father are the same qualities that I have seen every day in our president. 날마다 본인이 본 그 퀄리티 아들이 말한 his 것처럼 integrity, 인테그리티, his commitment to his faith and his family, 그의 신앙, his 가족에 big 대한 heart. 믿음, and his love, deep love of our country. And I am first-hand witness that 네, every big heart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아주 깊고 넓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본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그런 그 바이든에 대한 어떤 그 예의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델라웨어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 그 뉴스 시작을 이런 그 말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큰일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발표를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아니죠.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로 본인은 지지한다고 했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고 좀 상처가 없으면서 분열하지 않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나 중요한 끝은 갑작스럽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건 아니면 국가적인 것이건. 제가 이 바이든의 사퇴를 보고 나서 앤디 김, 그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 의원, 지금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의 그 X를 봤더니 앤디 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바이든 그 부통령이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와 함께 어떤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앤디 김이 이라크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백악관 집무실에도 있고 했는데 복도로 불러내더니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정치하면 로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퍼스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에게 그 퍼스널이라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 일을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이게 당과 미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해준 프레지던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앤디 김 의원이 썼던데요. 정말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표는 놀랄 정도로 X. 저는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에 시사 그 텔레비전 쇼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발표하기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선거 유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11시쯤 됐을 거예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리하여 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돈도 있고 여론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쓰러뜨리지 못한 암살 미수.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50년의 정치 경력을 여드렛 만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암살 미수로 트럼프는 살아났지만 트럼프의 적인 바이든의 정치 경력을 사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적인 바이든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고 어떻게 이렇게 반세기의 정치 이력이 안 한다고 6월 27일에
그 후보 토론회에서 망치고 또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돼서 그만뒀는데 50년이 여드레 만에 끝난 겁니다. 뭐 대국민 연설 이번 주말에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에 쫓겨서 일단 소셜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고, 물론 이건 이제 코비드 때문에 뭐 기자들을 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본인이 흑인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오바마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부통령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지만 나는 그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하면서 본인의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악시오스나 이런 여러 미국 매체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좀 사퇴하지 않아 보려고 한 이유 가운데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본인보다 트럼프를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정치는 퍼스널이라면서요. 오바마가 나를 버렸었던 그것을 나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하지 않겠다. 카멜라 해리스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카멜라 해리스이건 다른 후보이건 바이든이 아닌 젊은 사람이 트럼프와 싸우는 전략 세우기 시작했고, 복잡하고 상처가 깊고 현재로서는 카멜라 해리스인 듯 보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재선에 안 나가고 사임한 것은 1968년도에 린든 B 존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사람은 베트남 전쟁 때문이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무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주 마지막까지도 보안을 위해서 뭐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렸다고 하죠. 1분 전에 그 X에 올리기 1분 전에 카멜라 해리스를 비롯한 3명에게 얘기를 했고,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자들이 도망쳐서 돈줄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의 거물들도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캠페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의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내가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국가와 당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얘기한 바이든 대통령과는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결국 토요일 밤에는 내가 더 갈 수 없구나. 다른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계산이 느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토요일 밤에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트럼프를 이기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내가 오바마에게도 증명하고 싶어.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나를 지지했다면 내가 그때 이겨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이걸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당이나 여론이나 기부자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결국은 받아들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대체할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후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는 민주당 대선 후보군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카멜라 해리스에게 도전할 사람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반열에 있었던 뭐 게빈 뉴섬이라든가 아니면 미시건, 펜실베니아, 또 무슨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여러 주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한다고 이미 밝혀버렸습니다. Maybe 그 사람들은 부통령 후보를 지금으로서는 원하면서 2028년도에 대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서고 그리고 클린턴 부부는 오바마가 하고 있을 때도 이거 바이든 대통령 계속 있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50개 주의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장들도 모두 카멜라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Maybe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거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조 맨신 민주당이었다가
5월 달에 무소속으로 됐죠.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온건파 공화당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던 이 사람이 주말 사이에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사퇴하라 하더니 해리스로 이렇게 또 점이 찍어지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해리스에게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이가 76살입니다. 76살과 트럼프의 나이 앞으로는 많이 얘기가 될 텐데 78살. 이건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의원 숫자가 다릅니다. 거의 일반 대의원, 꼭 우리 예비선거에서 이 사람이 이겼으면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거의 4,000명. 그리고 첫 번째에서 일반 대의원 사이에서 과반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의 2,000표.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4,000표를 다 받았지만 3,800 몇 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에서 그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슈퍼 대의원이라고 7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민주당이 대의원이 일반 대의원과 슈퍼 대의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700 몇 명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딱 확정을 지어줘야지 됩니다. 그때 카멜라 해리스에게 확정을 지어줄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도전자가 나타나서 이게 겨루게 될지 그 문제는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기본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다른 소수인종 그룹 아니면은 야 여기서 빨리 뭉쳐야지 헤쳐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걱정하는 속도를 높여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모입니다. 더군다나 카멜라 해리스가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도 한데 아니 민주당이 이 사람을 저버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도하고 묻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인지도도 높고 백악관 경험도 있고 물론 백악관 경험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직 최종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전 하원 의장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 네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Maybe 버락 오바마가 카멜라 해리스 맞아요 했으면 게임 끝났을지 모릅니다. 오바마가 제일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은 앞으로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갈 겁니다. 네, 대본 없는 대선이라니까는요.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이 뛰어난 후보가 등장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지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설령 카멜라 해리스가 되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대관식으로 왕관을 딱 씌워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투명하게 경쟁해서 대관식을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할 겁니다. 벌써부터 트럼프 쪽에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광고 쫙 만들어놨다 뿌리는 거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실패한 거, 바이든 초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 그리고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무엇보다도 저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장관들은 대통령을 못 봤어도 부통령은 봤을 거 아니야. 같은 백악관에서. 그 건강을 3년 반 동안 숨겨왔지. 이거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겁니다. Maybe 베테랑 4명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카멜라 해리스를 섣불리 지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투명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론이 열심히 할 거고 해리스도 사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가서 그 왕관을 대관식을 받는 것이 사실은 본인에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겠죠. 경쟁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의 그 제이미 해리슨 의장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아주 투명하고 질서 있는 과정 지킬 겁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중간중간 약간의 그 절차상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 뉴스가 바뀌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바이든 사퇴를 예상은 했지만 예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은 둘 다 딜레마가 있는데 반대의 딜레마예요. 공화당은 너무 뭉쳤습니다. 트럼프에게.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그 트럼프를 위한 대관식을 트럼프가 저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maybe 그게 너무 빨리 했을지도 모르죠. 민주당은 지금부터 권력 암투 투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공화당과 같은 일치 단결이 없다는 것이 그 약점이 아주 큰 거고요. 이젠 트럼프 후보가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78세, 같은 78세지만 바이든은 생일이 11월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6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8세로 이렇게 재선에 나가고 하는, 이런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로는 나이가 많게 됐고, 나이 문제를 트럼프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그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헐크 호건이라든가 레슬러요, 아니면 격투기의 그 UFC의 그 CEO인 데이나 파이트를 팍 등장시키고 키드락의 막 애매모호한 그런 공연, 시끄러운 공연, 이런 것이 다 바이든이 허약하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화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다 소용없어진 겁니다. 후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트럼프보다 50대니까 이 해리스가 59세인가 그렇거든요. 59세. 그럼 거의 20년 젊은 사람이잖아요. 20년 젊은 해리스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다 해리스보다 젊은 사람들 더 많아요. 지금 후보군에 보면은.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그 젊기 때문에 해리스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이 젊음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트럼프가 해리스에 대해서 이길 확률이 조금 높은 것이라고 나오고, 앞으로 공화당은 해리스가 너무나 진보적이야 하고 엄청나게 비난하는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할 게 있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운이 너무너무 좋게도 암살 미수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라는 아주 보수적인 띵크탱크가 만들어 놓은 트럼프 임기 2기의 청사진이 좀 갇혔는데, 뒤로 내려갔는데 이걸 굉장히 공격할 겁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트럼프조차도 나하고 그거 상관없어.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이 140명이나 가담이 돼서 만들어준 900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는 공격을 할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지금 이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혼란일지 흥미진진할지 저도 좀 흥미롭게 볼 것 같고요. 예측 불허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리스가 만약에 장악하지 못하면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민주당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마 바이든의 마지막 임무라고 할까요? 물론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당이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현 대통령으로서 가능하면은 돕는 것, 권력 다툼 막으면서 시간 낭비 안 하게 되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도 사실은 단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통령실의 오피스에서 사람들 인원 교체가 너무 많았답니다. 팀워크를 하기에 뭐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부통령은 항상 대통령에 가려서 잘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뭐 웃는 모습이라든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백악관에서 보호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멜라 해리스의 단점도 나오고 장점도 나올 텐데,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히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유권자들은 할 일을 하고 있더군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했잖아요. 7시간 사이에. 드라마틱한 미국의 대선. 이게 이제 성공을 하느냐? 공화당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너무너무 익사이링 하시죠? 저는 며칠 뒤에 또다시 찾아뵙겠고요. 이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회사 융자나라 동유럽 발칸 유럽 여행 전문 미래관광 후원이었습니다. 저는 강혜신이었습니다.